리포트 주한 미 대사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어제 결코 용납할 수 없었던 테러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리포트 대사의 빠른 쾌유와 건강 회복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수차례 강조했지만 이번 테러 사건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번 사건에도 불구하고 한미 동맹의 신뢰관계가 영향받지 않기를 바라며 다시 한번 리포트 대사와 가족, 미 국민들에게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이런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분열을 초래하는 행위 또한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부는 이 같은 범죄 행위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고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통해 반드시 엄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최저임금을 포함한 근로자의 임금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내수가 살아날 수 없다며 7%대의 임금 인상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도 야당에서 최저임금이나 생활임금을 주장했던 측면이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동안 가계소득 주도의 성장을 강조해왔지만 박근혜 정부에서는 재벌 지원 대책의 꼼꼼한 시행에 매진하느라 빗등으로 들어왔습니다. 지금이라도 경제 수장이 근로자 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였기에 환영합니다. 그러나 어제 한국경영자총연합회에서 올해 임금 인상률을 1.6%로 정해 권고안을 회원 기업들에게 권고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도 3.8% 정한 공무원 임금 인상 수준 이상을 요구했는데 재계에서는 사실상 임금 동결로 옹수한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민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가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인지 반드시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제시한 가계소득 주도의 성장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인식 전환이 말뿐에 그치지 말고 제대로 된 경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이인영 의원이 발의한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최저임금법과 김경엽 의원이 발의한 생활임금을 담은 최저임금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화요일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김영란법은 서민들을 피눈물 흘리게 했던 저축은행 사태, 검찰의 신용을 땅에 떨어뜨린 떡값 검사, 스폰서 검사와 벤치 검사, 그리고 수백 명의 우리 아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가 비리와 부패로 수없이 많은 고통을 겪고 난 이후에 만들어진 소중한 법입니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공직자 부패 방지를 위한 법인 김영란법 제정은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단호히 끊으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회가 할 일은 김영란법이 제대로 뿌리 내리고 잘 자라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리 잡은 부정과 부패를 걷어내기 위한 첫 걸음이기에 많은 이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사회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사사로운 이해를 따지지 말고 성숙한 국민 열망에 답하는 마음으로 김영란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의무이자 도리입니다.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 수단으로 권장해온 공공 알핀 시스템이 해킹으로 뚫려버렸다고 합니다. 무려 75만 건이 부정 발급됐고 그 수법이 아예 시스템 내부에 침투해 IP를 만들어내는 방법이었다고 하니 충격적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털리고 이제 대체 수단으로 만들었다는 IP도 털려 누가 내 개인정보를 알고 있더라도 전혀 놀랍지 않게 되어버린 수준입니다. 취약한 공공기관의 보안성에 국민들은 매번 실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이버 범죄로 인해 경제적 피해까지 발생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상황에서 정부가 만든 개인 확인 수단이 뚫려버린다면 국민들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또 지난달 28일부터 2일까지 해킹했는데도 3일이나 지나서야 그 사실을 밝혔는데 이런 행위조차 의심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철저히 파헤쳐 허술한 시스템을 더욱 철저히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의 소중한 개인정보가 어떻게 보안 속에 관리되고 있는지 정부의 대책들을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열립니다. 9일에는 유기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10일에는 임종용 금융위원장 후보자, 11일에는 홍영표 통일부 장관 후보자, 12일에는 조용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16일에는 이병호 국가정보원 원장 후보자까지 6명을 대상으로 한 인사청문회입니다. 국무위원 후보 4명 모두가 의장 전입이 밝혀져 박근혜 정부 인사에 있어 그랜드슬럼을 또 달성했습니다. 엄연한 현행법 위반으로 고위공직자들의 의법 사실이 밝혀졌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박근혜 정부의 인사 시스템 붕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장 전입 정도는 흠결도 아닌지, 그렇다면 의장 전입으로 인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국민들에게 합당한 설명을 해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 고작 10개월이라는 임기가 제한된 장관을 위해 인력과 예산, 노력을 들여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인지 반드시 따져 묻겠습니다. 특히 국정원장에 내정된 이병호 전 안기부 2차장은 정치적 중립과는 거리가 먼 극우 편향적 시각을 수차례 언론을 통해 밝혀온 사람입니다. 대선 개입을 위한 댓글 사건을 전직 국정원장이 형을 살고 있는 와중에 국정원 개혁과는 거리가 먼 내 입맛에 꼭 맞는 친정부적 인사를 지명한 속내에 대해 국민들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업무 사실은 물론이고 도덕성 또한 철저히 검증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고위공직자인지를 철저하게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